한정희의 주름진 손이 낡은 벤치 위를 쓸었습니다. 75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한때는 매끈했을 얼굴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냈죠. 공원 벤치는 그녀에게 잠자리이자 쉼터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가는 동안 한정희는 이 벤치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별빛이 내리면 달빛이 흐르면 한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안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가 부르는 자장가는 50년도 더 된 기억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갓 태어난 딸 서윤이를 품에 안고 불렀던 그 노래였죠.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한정희의 눈가에는 미소가 맺혔어요. 그것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누구 엄마야? 또 노래 부르네. 지나가는 아이들이 수군거렸지만 한정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딸의 얼굴을 그려보았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5살이었던가, 6살이었던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기억조차 아득했습니다. 한정희의 손끝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수십 번을 접었다 폈다 해서 구겨진 그 종이에는 어린 서윤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딸의 흔적이었죠. 남편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그 혼란 속에서도 한정희는 이 사진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서윤아, 오늘도 엄마는 내 노래를 불렀단다. 한정희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낡은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진 요즘 그녀는 밤이면 더 많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야 추위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노래를 부르면 딸의 온기가 기억나서 조금은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노래하는 노숙자라고 불렀어요. 어떤 이들은 동전 몇 개를 던져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지나쳤죠. 한정희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노래였으니까요. 그 노래 속에 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별빛이 내리면 달빛이 흐르면 그날도 한정희는 평소처럼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낙엽이 발밑을 채울 때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이 분주했지만 한정희의 노래소리는 여전했죠. 그때였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검은 하이힐을 신은 그 여성은 38살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던 그녀가 한정희의 노래에 발걸음을 멈춘 건 순간적인 직감 때문이었어요. 그 멜로디, 그 가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아니 들어봤다고 확신할 수 있는 노래였죠. 강서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래전 기억 속에서만 들었던 그 노래를 여기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죠. 그녀는 천천히 한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노래, 우리 엄마가 자주 부르던 건데요. 한정희의 노래가 멈추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그러나 한정희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간 그녀가 꿈꿔온 재회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요. 강서희는 천천히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고급스러운 코트 아래로 명품 브랜드의 옷차림이 보였죠. 대기업 CEO라는 그녀의 지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 넘치는 눈빛 속에는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방금 부르신 노래, 어디서 배우셨나요? 한정희는 무심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공원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어요. 더구나 이런 고급스러운 차림의 여성이 그녀의 노래에 관심을 보이다니. 한정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죠. 오래전에 내 딸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야.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어릴 적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노래. 양부모님은 그녀의 친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윤의 가슴 속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설마, 아닐 거야. 엄마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서윤은 머릿속으로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불길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노래의 멜로디, 그 가사의 흐름, 심지어 할머니의 목소리 톤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혹시 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정희는 잠시 놀란 듯 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딸에 대해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주머니 속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내 딸 이름은 서윤이었어. 순간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녀는 한정희 옆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자신의 삶, 부모님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서윤이에요. 강서윤이고요. 한정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지만 세상에는 많은 서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서윤이는 이렇게 성공한 여성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 소녀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죠. 그래, 우리나라에 서윤이 이름 가진 사람 많지. 내 딸도 지금쯤이면 내 나이 정도 됐을 텐데. 한정희의 말에 서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나이도 맞고 이름도 맞고 자장가까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서윤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꼭 다시 뵙고 싶어요. 서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어릴 적 기억 속에 엄마, 양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방금 만난 노숙자 할머니.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죠.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찾아 헤맸어요. 양부모님께서 주신 그녀의 과거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 이제야 열어보는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 안에는 입양 서류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서윤과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비록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 없이 젊었지만 그 눈매와 입술 모양은 분명 오늘 만난 한정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일까? 저 할머니가 내 친어머니일까? 서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자장가가 맴돌았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들었던 자장가, 헤어질 때의 눈물, 그리고 오랜 기다림.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서윤은 일찍 회사에 가서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한정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서윤은 공원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지만 어제의 그 할머니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서윤은 매일 공원을 찾았지만 한정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이내 그녀는 도시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노숙자 쉼터를 찾아가고 무료 급식소를 둘러보고 한정희가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찾아다녔죠. 엄마를 찾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
서윤은 자신의 행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친어머니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양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며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 노래를 들은 후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 사이사이에 틈을 내어 서윤은 계속해서 한정희를 찾아다녔어요. 밤이 깊어져도 그녀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헤맸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추워지기 시작한 늦가을의 거리에서 서윤은 마침내 한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상가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낡은 담요 하나를 온몸에 둘러싼 채 한정희는 자장가를 작게 흥얼거리고 있었죠. 서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에 한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도 이 노래를 부르세요? 한정희는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서윤의 모습은 밝게 빛났어요. 한정희는 자신을 기억해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작게 미소 지었죠. 그래, 이 노래는 내 보물이니까. 서윤은 한정희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그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당신의 딸을 찾은 적 있나요? 한정희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딸, 찾으려고 했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 아이는 나 없이도 잘 살 거라고 믿었어. 서윤의 가슴이 아팠어요. 눈앞에 이 노인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까? 그렇다면 왜 그동안 찾지 않았을까? 아니, 찾았다면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딸을 두고 가셨어요? 서윤의 질문에 한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구겨지고 바랜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죠. 남편이 빚더미에 앉았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 집도 가족도 꿈도. 딸아이만큼은 그런 절망 속에 두고 싶지 않았지. 좋은 가정에 보내면 서윤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한정희의 말에 서윤은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양부모님은 그녀의 친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노인은 자신이 선택해서 딸을 보냈다고 하고 있었죠.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서윤은 마음이 복잡해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머물러 있기가 어려웠죠. 그녀는 한정희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정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어요. 혹시 내 이름이 서윤이니? 서윤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한정희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서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한정희는 손을 뻗어 서윤의 얼굴을 만지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더 오래되고 더 구겨진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서윤이 분명히 있었죠. 이 아이가 너구나. 내 서윤이. 서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숨이 막혀왔어요. 그 사진은 분명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5살쯤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죠. 양부모님 집 앨범에도 없는 사진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이게 정말 저인가요? 한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순간에 모두 쏟아져 내리는 듯했죠. 서윤아, 내 딸 서윤아.
서유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난다는 건 그녀의 계획에 없었죠. 더구나 노숙자 생활을 하는 이런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니. 서유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정희의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급차에 올라탄 서유는 빠르게 거리를 빠져나갔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삶과 방금 알게 된 진실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죠. 양부모님은 늘 그녀에게 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만난 한정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오해가 있었던 걸까? 서유는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한정희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 사실은 내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그녀는 너를 더 나은 삶을 위해 보낸 거였단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8년간 믿어왔던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니요.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죠.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양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어요. 넌 아팠고 혼란스러워했어. 우리는 그저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던 거야. 내 친어머니는 널 찾으려 했지만 우리는 그때 널 보호하고 싶었단다. 통화가 끝난 후 서유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연락해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친구에게 서유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분이 내 친어머니라면 왜 날 버렸을까? 친구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어쩌면 그건 그분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을지도 몰라. 너를 위해 자신을 포기한 거지. 서윤은 그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정희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보낸 것이라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반면 한정희는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어요. 서유는 몇 번이고 거리로 나갔지만 한정희를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한정희를 지켜보기만 했죠. 한정희가 구세군 급식소에서 밥을 받아 먹는 모습,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 그러던 어느 날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날씨 예보에서는 10년 만에 최강 한파라고 했습니다. 서유는 사무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갑자기 불안해졌죠. 한정희는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그녀는 즉시 코트를 걸치고 거리로 나섰어요.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서유는 자신의 고급차를 타고 한정희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공원, 지하철역, 상가 건물 처마 및 그녀가 봤던 모든 장소를 헤맸죠. 하지만 한정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노숙자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서유는 노숙자 쉼터를 찾아갔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쉼터 안에서 서유는 한정희를 찾았지만 그곳에도 없었죠. 이 주변에 75 정도 되신 할머니 보셨나요? 자장가를 자주 부르시는. 서유는 쉼터 봉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래하는 할머니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평소에는 가끔 오시는데 서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추위에 한정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녀는 다시 거리로 나섰어요.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서윤은 차를 천천히 몰며 좁은 골목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윤은 한 골목 어귀에서 쓰러져 있는 한정이를 발견했어요. 낡은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쓴 채 한정이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갔죠. 할머니, 정희 할머니. 한정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한정이를 안아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렸죠. 응급실에 도착한 서윤은 의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정이는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재빨리 그녀를 치료실로 옮겼죠. 서윤은 대기실에 홀로 남겨진 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제발 괜찮기만 해라.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정이를 자신의 삶에 들이는 것을 주저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정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친어머니를 찾았다가 다시 잃는다면 그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일 것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한정이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한정이는 평소보다 더 작고 연약해 보였죠. 창백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모습이 서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한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그 손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서윤은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서윤이에요. 한정이는 서서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흐릿한 눈빛이 서윤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내 그녀의 눈에 기쁨이 어렸죠. 서윤아, 내가 왔구나.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네, 엄마. 제가 왔어요. 한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꿈꿔왔어요. 딸에게 다시 엄마라고 불리는 그 순간을요. 한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은 병원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정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모녀는 이제야 다시 만났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한정희는 퇴원했습니다. 서윤은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셔왔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는 한정희에게 낯설었지만 서윤은 그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여기가 이제 엄마의 집이에요. 더 이상 거리에서 지내지 않아도 돼요. 한정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밥을 굶지 않아도 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다니.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이었죠. 하지만 서윤이 출근한 후 한정희는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서윤의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상장들,
그리고 서윤이 살아온 흔적들. 한정희는 그것들을 보며 서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해해 나갔죠.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퇴근 후 돌아온 서윤은 한정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어요. 서윤은 자신의 회사 이야기, 대학 시절 이야기, 그리고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들려주었죠. 한정희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엄마는 어땠어요? 저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죠. 처음에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매일 밤 내가 보고 싶어서 울었지. 하지만 내가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며 버텼단다. 한정희는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빚을 지고 사라진 후 그녀는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그리고 시장에서 야채 파는 일까지. 하지만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죠. 결국 그녀는 거리로 나앉게 되었어요. 그래도 내 사진만큼은 항상 가지고 다녔어. 그리고 널 위해 부르던 자장가도 잊지 않았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 때 어머니는 추운 거리에서 자장가를 부르며 밤을 지새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서윤은 한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정희는 다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윤도 그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자장가는 서윤의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죠. 한 달이 지나고 서윤과 한정희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서윤은 회사 일정을 조정해 한정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고 서울의 아름다운 공원들도 거닐었죠. 처음에 한정희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세련된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도, 심지어 택시를 타는 것조차도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도움으로 그녀는 조금씩 적응해 나갔죠. 서윤아, 이렇게 사는 게 꿈만 같구나. 어느 날 한정희가 말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친어머니를 찾고 함께 살게 되다니. 서윤은 마음 한구석에 있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죠. 양부모님도 처음에는 서윤의 결정에 걱정했지만 한정희를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한정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서윤아, 내 인생에서 빠진 시간들을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을까? 한정희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컸어요. 하지만 서윤은 그런 한정희를 안심시켰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고 앞으로의 시간이 있잖아요. 서윤은 한정희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강인함,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는 인간미. 한정희의 이런 모습들은 성공에만 집중해 살아온 서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정희도 서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 법,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까지 서로에게 배우며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서윤은 한정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피아노였어요. 서윤은 한정희가 자장가를 부를 때 항상 멜로디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에 놀랐죠. 어머니, 혹시 피아노를 치실 줄 아세요? 한정희는 놀란 눈으로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함께 슬픔이 어렸어요. 오래전에 피아노를 배웠었지. 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었단다. 한정희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녀의 손가락이 자장가의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꿈과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어요. 서윤과 한정희는 한강공원을 거닐었죠. 한정희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서윤아, 이렇게 꽃이 아름다운 걸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구나. 한정희는 벚꽃가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겨울 눈보라 치던 그날 밤에 한정희를 찾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엄마를 찾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서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 그녀는 한정희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에 감사했어요. 한정희의 존재는 서윤에게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가져다 주었죠. 그들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정희는 문득 서윤에게 물었어요. 서윤아, 넌 행복하니?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최근에 와서야 느끼기 시작했죠. 네, 엄마. 저는 행복해요. 특히 엄마와 함께 있을 때요. 한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됐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 그들은 함께 강가를 걸었습니다. 한정희는 서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뗐을 때의 자랑스러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엄마, 저도 기억이 나요. 희미하게나마.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것, 그리고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죠. 그날 밤 널 보내야 했을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바랐단다. 서윤은 한정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한정희의 선택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은 때로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한정희는 서윤에게 예전에 자주 해주었던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서윤은 어머니의 손맛에 감탄했죠. 식사를 마친 후 서윤은 한정희에게 깜짝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음악 상자였어요. 서윤이 상자를 열자 자장가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이건 우리의 노래예요. 엄마가 저에게 불러주셨던, 그리고 엄마가 저를 기억하기 위해 계속 부르셨던 그 노래요. 한정희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별빛이 내리면 달빛이 흐르면 한정희가 노래를 시작했고 서윤도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장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정희가 서윤에게 전해준 사랑의 증표였고 두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죠.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노래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서윤은 속삭였어요. 한정희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 딸. 잃어버린 모녀는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그들의 앞에는 함께할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